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3회차 핵심 모의고사 1교시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이번 3회차 모의고사도 최근 치러진 8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5번 이상 연속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중 최소한 55개 부분은 표준 교재에서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므로 공부 범위와 시간을 줄입니다. 본시험의 문제지의 글씨체와 모양을 같게 하여 본시험의 적응력을 높여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도 생략합니다. 제3회차 모의고사 필기시험 35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내향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수동성의 증가, 4. 의존성의 증가, 5. 조심성의 증가. 1번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2번 경직성의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위 지문 이외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고부 갈등을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핵가족, 2. 조선가족, 3. 경로사상, 3. 노인의 경제적 독립, 5. 가치관과 세대 차이. 2번은 현대사회에서 고부 갈등의 원인은 5번 가치관과 세대 차이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현대사회는 자녀 세대가 독립으로 고부 갈등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한 고부 갈등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조선가족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지문 3번 경로사상과 노인의 경제적 독립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성, 2.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하는 입원한 55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남성, 5. 뇌출혈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성.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이 해당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를 정리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지문 1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성과 지문 2번 뇌경색으로 거동을 못하는 입원한 55세 남성은 65세 이상인 자라야 하므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지문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남성과 지문 5번 뇌출혈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성은 혼자서 일상 수행이 가능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점수가 75점을 받은 대상자 1. 장기요양 1등급 2. 장기요양 2등급 3.
장기요양 3등급, 4. 장기요양 4등급, 5. 장기요양 5등급. 4번은 제시문과 같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75점을 받은 대상자는 2번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1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고 3번 장기요양 3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이고 4번 장기요양 4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이고 60점 미만이며 5번 장기요양 5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이고 51점 미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였고 분류 기준에 따른 점수를 표시했습니다. 5번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단기보호를 설명한 것은 1.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다. 2.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한다. 4.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5.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한다. 5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단기보호는 5번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은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되고 2번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목욕입니다. 3번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에 해당되며 4번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방문요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가 머리 감기기, 나 말벗 격려하기, 다 의사소통 도움, 라 생활상담, 마 취사, 바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지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제시문 중에서는 나 말벗 격려하기, 다 의사소통 도움, 라 생활상담입니다. 따라서 3번 나, 다, 라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 10개 항목의 대분류와 세부 표준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A, 관련 내용 B. 1. 숙련된 수발자와 능력 최대한 발휘 지지. 2. 정보 전달자와 직접 서비스 제공. 3. 관찰자와 필요한 서비스 연계. 4. 동기 유발자와 질병의 정상 확인. 5. 옹호자와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번은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5번 옹호자는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의 역할이 맞습니다. 지문 1번 B의 능력 최대한 발휘 지지는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이고 2번 B의 직접 서비스 제공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3번 B의 필요한 서비스 연계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이고 4번 질병의 정상 확인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시설생활 노인의 어떤 권리 보호를 침해하는 것인가? 노인 의사에 반하여 노동행위를 시킨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 여자 어르신을 선호한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권리.
8번은 제시된 노인 의사에 반하여 노동행위를 시킨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 여자 어르신을 선호한다의 시설생활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는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는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와 5번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모두 생활 단계에 해당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어르신이 집안 계단에서 낙상 후 고관절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 유기 2. 방임 3. 자기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9번은 제시된 어르신이 집안 계단에서 낙상 후 고관절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며느리가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의 노인 학대 유형은 2번 방임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란 육체노동만을 말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만 명시하면 된다. 3. 근로자와 가족까지 포함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4.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5.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10번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은 5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근로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모두를 말합니다. 2번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임금의 구성 항목, 지불 방법, 취업 장소 등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가족 이외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4번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것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이 포함되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 규칙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농담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1. 시각적 성희롱 2. 사회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언어적 성희롱 5. 물리적 성희롱 11번에 제시된 음란한 농담과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4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이고 2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3번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이고 5번 물리적 성희롱은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3.
대상자의 필요한 복지 용구 구입처를 알선해 준다. 4. 대상자가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불확실한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2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입니다. 지문 2번 대상자에게서의 업무의 어려움은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필요한 복지 용구 구입처를 알선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4번 대상자가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불확실한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물품을 받았다. 2. 대상자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3. 대상자가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모르는 척한다. 4. 보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원칙을 준수하여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13번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윤리적 태도를 준수한 것은 4번 보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물품을 받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2번 대상자에게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학대받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실제로 180분만 제공하고 제공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 할인을 강요했다. 1.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2. 할인해 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3.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말한다. 5.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거절한다. 14번은 제시문과 같이 장기요양 3등급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실제로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 할인을 강요했다와 같이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강요할 때 대처는 5번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거절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또는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여러 번을 사용한 마스크를 보호자가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센터에 의논하겠다고 한다. 2.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버린다. 3. 대상자의 생각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빨아서 다시 사용한다. 15번은 제시된 대상자가 여러 번을 사용한 마스크를 보호자가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의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책임감으로 업무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은 요추 안정화 운동이다. 2. 어깨 통증이 팔에서 시작하여 어깨 주변으로 방사된다. 3. 무거운 물건은 몸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여 들어 올린다. 4. 어깨 통증은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 많이 발생한다. 5. 요양보호사의 활동 중 가장 많은 통증 호소 부위는 다리와 무릎이다. 16번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설명은 4번 어깨 통증은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 많이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추와 안정화 운동은 요통, 허리 통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2번 어깨 통증이 팔에서 시작하여 어깨 주변으로 방사되지 않고 어깨 통증은 어깨 주변에서 시작하여 팔로 방사됩니다. 3번 무거운 물건은 몸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활동 중 가장 많은 통증 호소 부위는 허리와 어깨 부위입니다.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가글액으로 입안을 소독한다. 2. 즉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3.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계속 돌본다. 4.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한다. 5.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17번은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할 일은 5번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늘어난다. 2.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된다. 3.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4.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어 소화 능력이 향상된다. 5.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 증가로 당뇨성이 떨어진다. 18번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3번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는 줄어듭니다. 2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5번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어 당뇨성이 떨어지므로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진다. 2.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된다. 3.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 4.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증가한다. 5.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되어 폐활량이 늘어난다. 19번은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호흡기계 변화는 3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코 속의 점막이 촉촉해지지 않고 건조해져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2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4번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되어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됩니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되지 않고 저하되어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어 쉽게 숨이 찹니다. 2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 1. 빈혈, 2. 부정맥, 3. 하지정맥류, 4. 동맥경화증, 5. 혈전 색전증.
20번은 제시된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와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1번 빈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빈혈을 정리하면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2번 부정맥은 고르지 않는 맥박을 말합니다. 3번 하지정맥류는 일방 판막기능장애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이고 4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5번 혈전색전증은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합니다. 21번입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햇볕은 최대한 차단한다. 2. 에스트로겐 섭취를 제한한다. 3. 음식으로 비타민 E 섭취를 늘린다. 4.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삼간다. 5.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 21번은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은 5번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햇볕은 최대한 차단하지 않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가 생성되게 합니다. 2번 에스트로겐은 섭취를 합니다. 3번 음식으로 비타민 E가 아닌 비타민 D 섭취를 늘립니다. 4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설명은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골 흡수가 늘어나게 되고 체중 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걷기, 맨손 체조, 조깅,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을 말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변화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커진다. 2. 질벽이 얕아지고 윤활작용이 증가된다. 3.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 4.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남성 노인은 전립선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다. 22번은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변화의 특성은 3번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감소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커지지 않고 작아집니다. 2번 질벽이 얕아지고 윤활작용은 감소됩니다. 4번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5번 남성 노인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23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제한한다. 2. 때를 말끔하게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3. 샤워를 할 때는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4.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5. 목욕 후 몸에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보습제를 바른다. 23번은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증 예방하는 방법은 4번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을 자주 마시게 하여 수분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2번 때를 말끔하게 밀게 되면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번 샤워를 할 때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5번 목욕 후 물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24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외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감소한다. 2.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위축되고 작아진다. 3. 고막은 얇아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는다. 4. 노인성 난청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5.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24번은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는 5번 소리의 감수성,
말의 이해, 평행 유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문 1번 웨이도의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2번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커지고 늘어납니다. 3번 고막은 얇아지지 않고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게 되어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4번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25번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복통 2. 소화불량 3. 배뇨 증가 4. 포만감, 배부름 5. 땀을 많이 흘림. 25번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저혈당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땀을 많이 흘림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1번 저혈당일 때는 두통이 나타납니다. 2번 소화불량보다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3번 배뇨 증가는 고혈당일 경우에 나타납니다. 4번 포만감, 배부름은 배고픔이 나타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2.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된다. 3. 주의력과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4.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26번 선망에 대한 설명은 4번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2번 선망은 대부분 급성질환으로 진행되고 만성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은 치매 증상입니다. 3번 선망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감퇴됩니다. 5번 선망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27번입니다.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사지마비 2.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 3.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 4. 말을 못하거나 언어장애 5. 오른쪽 시각, 촉각, 청각의 장애. 27번은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3번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입니다. 지문 1번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사지마비가 아닌 왼쪽 팔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2번 왼쪽 팔다리의 마비가 나타납니다. 4번 말을 못하거나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좌측 뇌 손상 시일 때입니다. 5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의 시각, 촉각, 청각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즉 손상된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노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은 1. 콩이나 유제품은 일주일에 2, 3회 섭취한다. 2.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하여 비타민 E를 섭취한다. 3.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4. 육류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여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5.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한 가지 음식을 섭취한다. 28번은 노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는 3번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를 합니다. 2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E가 아닌 D를 섭취를 합니다. 4번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여 섭취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입니다. 5번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여러가지 음식을 섭취합니다. 29번입니다. 노인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은 하지 않는다. 2. 빠르게 방향 바꾸는 운동을 자주 실시한다. 3.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4. 겨울철에는 야외 운동으로 추운 날씨의 저항력을 높인다. 5.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하여 낮은 수준의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29번은 노인의 안전한 운동 관리는 3번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은 적어도 10분 이상 합니다. 2번 빠르게 방향 바꾸는 운동을 금합니다. 4번 겨울철에는 야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높은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하여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시킨다. 2. 취침 전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3.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4. 취침 전 커피나 녹차를 따뜻하게 제공한다. 5. 공복감이 없도록 저녁은 충분한 식사를 제공한다. 30번은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3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면제나 진정제는 장기 복용하지 않습니다. 2번 취침 전 텔레비전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오후와 취침 전에는 커피나 녹차를 금합니다. 5번 저녁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합니다. 31번입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복용할 때 대처 방법은 1. 부작용이 없으면 계속 복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4. 약이 없으면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31번은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복용할 때 대처는 3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입니다. 지문 1번 비처방약은 부작용이 없더라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2번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합니다. 4번 약이 없으면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것을 절주하도록 돕는 방법은 1. 식사 때에는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2.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공표하게 한다. 3. 통증 등이 있을 때 치료용으로 술을 마시게 한다. 4. 빈속에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게 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을 허용한다. 32번은 대상자가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것을 절주하도록 돕는 것은 2번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공표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3번 통증 등이 있을 때에도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4번 빈속에도 술을 마시지 않게 합니다. 5번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적정 음주는 음주량과 음주 습관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3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원칙을 지킨 것은 1.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2. 상황이 시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3.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4. 보고는 가능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한다. 5. 숫자나 도표가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33번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의 원칙은 1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지문 2번 상황이 시급할 때는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3번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4번 보고는 모아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숫자나 도표가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보고의 형식은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하는 것이고,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전산망 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구두보고와 서면보고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중단을 원할 경우 미리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 1.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된다. 2.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다. 3.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다. 5.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34번의 제시문은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중단을 원할 경우 미리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 5번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혈액투석과 같은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중단을 합니다. 2번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합니다. 4번 인공호흡기 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중단을 합니다. 3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종기 단계는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35번에 제시된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의 임종기 단계는 3번 타협입니다. 참고사항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는 대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차 핵심 모의고사 필기시험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3회차 핵심 모의고사 2교시 실기시험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림문제, 요점 정리와 함께 모의고사 풀기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